안녕하세요. 포유 환율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국내 서학 개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 관련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테슬라가 지난해 연초만 하더라도 우리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 또 전문가들 사이에 미래가 엄청 밝은 것처럼 얘기했죠. 또 테슬라를 너무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캐시우드 같은 분들이 지난해 초 그 무렵에 테슬라 주가가 한 1200불 안팎했을 거예요. 그 무렵 뭐 10년 안에 뭐 5년 안에 4000불 간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할 그런 무렵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 테슬라 주식을 또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테슬라 주가가 또 영업 실적 대비 지난해 초에 또 너무 주가가 오르다 보니 지난해 10월에는 또 테슬라가 영업 실적이 암울하다, 더군다나 경기 침체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그렇겠죠. 테슬라가 그 경기 불황 국면에서 그 영업 실적이 악화될 거다, 이 논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테슬라 때문에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그 반도체하고 즉 공매도 세력 때문에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테슬라 공매도 세력이라고 했는데, 반도체 공매도 인버스 투자자도 고맙다. 특히 이제 주가 상승에 배팅한 분들은 테슬라 공매도자와 반도체 인버스 투자자들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우리 연구소도 안타깝지만은 그분들한테는 안타깝죠. 그렇지만은 미 증시 전체를 놓고 보면 고마운 분들이죠.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미국 증시가 나스닥 100 기준으로 15,000을 돌파했고, 또 테슬라 주가도 많이 올랐고 반도체 주가도 많이 올랐다고 봐야 되고, 또 미국 실물 경제가 예상보다 성장률이 좋고, 드디어 최근에는 아마 하반기에 경기 침체 없다는 얘기들이 확산되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금리를 연준이 0.25%씩 두 번 정도 인상하더라도 경기 침체는 없고, 또 멕시코, 캐나다, 또 그리고 인도네시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니까 테슬라 자동차 판매량도 또 증가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테슬라 배터리를 국제 표준으로 지금 격상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또 테슬라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또 가능성도 있고요. 여하튼 지난 올 말만 하더라도 미국 투자은행 다수는, 즉 애널리스트들이죠, 테슬라 주가가 그 당시 150 내지 160불 할 때인데 그때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매도 의견 냈어요. 향후 전기차 경쟁 심화가 근거지요. 그리고 거품 경고하면서 목표 주가 하향 조정했죠. 근데 지금 현재 테슬라 주가가 거의 280불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면 150불 대비 한 130% 올랐으니 뭐 한 80% 올랐죠. 160불 대비를 하더라도 75% 이상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 세력, 또 단일 종목 인버스 투자자도 있어요. 투자 상품도 있어요, 미국은. 뭐 그런 쪽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불과 한 달 만에 테슬라 공매도와 인버스 투자 때문에 투자 원본이 75에서 85% 날라갔죠. 문제는 지금에 와서 이제 목표가를 일부 애널리스트 상향 조정해요, 테슬라 주가를. 왜냐면 배터리가 테슬라 생산 배터리를 표준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게 크거든요. 그 경우에 이제 테슬라 실적에도 영향 주고 또 자동차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테니까 지금은 이제 주가 추가적인 상승이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3분기에도 실적이 없다면
테슬라 주가는 더 오를 수 있겠죠. 참 경기 침체가 없다면. 그 경우에 이제 그 지금 현재 약 한 9천만 주 정도를 6월 말 기준입니다. 테슬라 공매도 잔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청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포유환율연구소 입장에는 참 안타깝는데, 지난해 연초에는 테슬라 뭐 실적도 지금과 비교하면 훨씬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2,000불 간다고 얘기하고, 또 올해 들어와가지고 지난해 10월 이후에 테슬라 영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데, 그때는 또 테슬라 주가가 지금 너무 거품이다는 얘기를 하고, 또 150불까지 올라오니까 뭐 대부분 공매도 의견 내지는 매도 의견을 냈죠. 그러다 보니 공매도가 증가했고, 결국은 이제 이 애널리스트들한테 이제 놀아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한편으로는 투자자 입장, 즉 오르는 쪽에 배팅한 사람은 너무너무 고맙고요. 왜냐면 테슬라 주가가 미국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애플,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 다음에 테슬라,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의 40% 가까이를 차지하는데, 간접적인 것까지 합하면 50% 이상 차지할 거예요. 여기서 간접적이라는 것은 테슬라 주가가 오르고, 애플 주가가 오르고,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오르고,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면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단 말이죠. 그 주식에. 그러면 그 주식도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간접적인 효과까지 다 합하면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까지 다 합하면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버스 투자자도 희생되고, 미국 주가 지수도 오르고, 미국 경기 불황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상호작용 관계를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경제학 교과서가 실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경제학자들만 90% 이상도 실물 중심으로 이론을 전개하고, 그 실물 경제 중심의 이론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다 암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경제학자들 90%가 암기한다고 보면 돼요. 뭐 본인들은 제자들한테 경제학은 이해 과목이라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경제학자들은 암기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것이 증거로 나타났잖아요. 경제학은 응용하는 학문인데 응용이 안 된다는 것을 누가 보여줬죠? 경제학자들이 보여준 거요. 경제 이론을 가지고 응용이 안 된다는 걸. 그럼 경제 이론이 틀렸을까? 아니면 경제학자들이 이해를 못했을까? 경제 이론은 가정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경제학자들 다 알아요. 그럼 응용을 할 때는 그 가정까지 감안해 가지고 응용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 경제학자들 99%가 이해를 못하고 경제학을 암기하고 있다. 성장률 관련 이론도 암기, 화폐 관련 이론도 암기, 물가 관련 이론도 암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수요 공급 이론도 암기, 외화에 대한 수요 곡선도 암기, 다 암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경제학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희생자는 여러분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경제학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가정까지도 감안하여 그 시장에 참여하는 포유환율연구소 입장에서는 무능한 경제학자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무능하다는 표현이 제설스러울 정도로 고마운 거예요. 다시 한번 K 교수 등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 덕택에 포유환율연구소가 이제는 우뚝 섰지 않나. 그래서 고맙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테슬라 공매도 세력, 그리고 반도체 공매도 세력,
추가적인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하반기에도 이제는 7월이니까 3분기 정도의 경제 전망을 할 수 있거든요. 포유한율연구소 3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 없다. 이제 4분기 관련 자료들도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해요. 고용 같은 경우에는 고용은 줄지만 실업률은 낮아졌어요. 이걸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제가 볼 적에는 어떤 사람은 애매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포유한율연구소는 애매한 게 없어요. 고용이 설사 줄더라도 실업률이 거의 사상 최저치에 와가 있기 때문에 경제는 당분간 돌아가요. 또 임금 상승률이 지난해 동기 대비 4%거든요. 물가는 3%대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골디락스 경제에 가까운 건데 자꾸 침체라고 얘기하니까 고맙지요. 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또 예고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이제 테슬라뿐만 아니라 그 반도체 공매도 인버스 투자한 분들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고, 또 그분들 덕택에 주가가 올랐으니 실물 경제도 이제 침체 위기에서 사실상 벗어났다.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없을 것 같다. 그 마이너스 성장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또 한 번 더 고마운 거죠.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도 특히 성공한 투자자들 항상 그 실패한 투자자들에게 고마워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 제가 이제 한번 사석에서 연구소 우리 방송 구독자들 중에 이제 좀 알고 지내는 분이 몇 분 있거든요. 사적으로 만나면 K 교수만큼 저한테 고마운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도 고맙고요. 또 국내 경제학자들도 지금 시점에서 이제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본 경제 망한다고 한 사람은 고맙고, 미국 경제 몰라간다는 사람은 고맙고, 고마운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튼 앞으로 이런 분 때문에 그 테슬라 공매도를 유도하고, 거의 미국 경제 침체 주장하고, 그 다음에 화폐를 종이화폐와 근본이제도 화폐를 구분 못하는 사람, 즉 화폐의 역할이죠. 화폐의 역할을 구분 못하는 경제학자들 덕택에 포유한율연구소가 미국의 저명한 경제연구소, 또 경제전문가, 국내 그 경제학자, 경제전문가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상대적으로 우뚝 섰다라는 고마움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오늘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